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늘 저희와 함께하신 분이시죠? 민주당의 대들보 같으신 분, 성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현희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특별히 오늘은 전현희 TV와 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합동 라이브 네, 한다고. 합동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와야 할 전현희 텐데. TV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최보라 많이 또 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현희 TV가 좀 이제 구독자가 늘어야 되니까 네, 열심히 저희가 함께 방송을 해서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이슈들도 많고 오늘 본회의가 또 2시에 있잖아요. 의원님. 네, 네. 본회의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거나 법안 처리가 있나요, 의원님? 오늘은 현안 질의입니다. 현안 질의만 네,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전국 현안에 관해서 오늘 이제 의원들의 선곡 같은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침에 10시에 윤석열이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네,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내려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현관 네, 쪽으로. 네. 근데 윤석열만 지금 지하로 들어갔고 그리고 법정 안에 사진 촬영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허용을 안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에 재판장이 네.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서 공개적으로 네. 법정에 출두를 하도록 그렇게 명을 했었고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한 내란 범죄를 저지른 그런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면서 국민들의 또 이런 따가운 시선 이런 것도 사실은 노출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죠. 네,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수괴 혐의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하 이렇게 주차장 예, 쪽으로 해서 사실상 이 네. 노출이 되지 않게 않도록. 하는 네. 이것은 일종의 특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특혜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특혜가 내란 수괴라는 중대 범죄자, 예. 우리 헌정 질서를 파괴한 그런 당사자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 결정을 한 그 네. 재판부의 사실 그 결정에 좀 유감스러운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시 한번 요청이 있을 때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번에는 네. 반드시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네. 당당하게 이 국민들의 그 특혜는 없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내란 수괴 그 당시에 재판 받을 때도 공개가 됐고 네.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도 다 공개가 됐잖아요. 법정에 들어가는 장면, 법정에서 앉는 장면 이것도 촬영이 됐고 그다음에 출두하는 장면도 촬영이 다 됐거든요. 말도 한마디 하고 뭐 사과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윤석열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재판부가 왜 그럴까 이런 의심이 좀 들고 특히 이 재판부가 윤석열이 구속을 취소해 석방을 시킨 재판부잖아요. 같은 재판부라 더더욱 좀 의심이 된다. 이거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왜 보통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이런 정말 그 바늘 구멍 낙타가 바늘 네. 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이런 특혜가 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네. 정말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기현 지금 현재 이 재판 담당 판사가 네. 사실상 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던 그 날을 계산으로 하는 것 시간 시간으로 계산으로 했었죠. 하면서 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특혜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해서 사실상 석방지휘를 해서 탈옥시킨 이거는 전대미문에 오직 윤석열에게만 있었던 그런 이제 특혜입니다. 네. 그런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분노나 분노하죠. 이런 울분이 채 네. 사라지기도 전에 네. 지금 법정에 출석하는 것조차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지하로 마치 뭐 지구으로 들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거는 국민 모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독이다. 그래서 이런 행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괜히 내란 수괴에 대한 형사 재판이 또 엄청 뭐 까다롭기도 하고 증거나 이런 걸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파면보다 좀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는 건데
이러다가 혹시나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어서 근데 이게 재판부 기피 신청 그럼 검찰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당사자인 검찰이나 아니면 피고인이 피고인 이제 측에서. 하게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뭐 국민들이나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죠. 현재로서. 예. 그리고 또 국민 참여 재판 이것도 지금 윤석열이 거부를 거부했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 현재로는 없는 것 상태다.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러면 검찰이 이 정도 되면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걱정되는 건 사실은 이게 뭐 친위 구테타가 그래서 이 종식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물러나서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친위 구테타의 세력들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의원님. 내란 종식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분위기가. 아직도 내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이걸 산불에 비교했는데 예. 잔불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활활 타오를 타오를 수 수도 있는. 있는 횃불로 바뀔 수도 있는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예. 거기에다가 아직 뭐 내란 속에 윤석열만 지금 파면됐을 뿐이지 그렇죠. 여전히 그들을 옹이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견제한 상황에서 그 세력들과 우리 민주 세력이 여전히 대치를 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 오늘 최고위에서 그런 우려도 예. 있었습니다. 지금 뭐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네. 혹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런 특권이나 특혜가 계속 주어지는 게 혹여나 이게 지금 검찰도 공소유지 의지가 있는지 과연 네.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네. 검찰도 지난번에 한동훈 예. 전 이제 대표처럼 그 윤석열의 그 징계 예. 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그렇죠. 결심 그랬죠. 그 사실상 맞아요. 대응을 안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혹시나 이제 검찰이 그럴 패소할 수 있게. 결심 그리고 공소 유지를 뭐 철저히 하지 않아서 사실상 이 내란죄 1심 판결에 뭔가 예. 오늘 이제 혹시나 뭐 무죄를 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면 뭐 공소기각 뭐 이런 예.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검찰의 태도도 의심스럽고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 뭐 뭔가 공정하고 단호한 그런 그 판결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점점 이제 사실 걱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 지금 매우 좀 우려할 만한 이런 상황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특검이 기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이어받아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은 이제 상설 특검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임명만 안 하고 있는 하면 거죠. 사실은 이제 바로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형사 고발 조치를 할 겁니다. 예. 직무유기, 직무유기. 상설 특검 임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그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임명한 임명하지- 직권 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인데요. 예. 사실상 이런 지금 그 한덕수 대행의 이런 행태가 뭐 사실상 지금 내란 수계의 그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그리고 또 복귀를 돕는 이런 행태를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다 검찰이나 또 사법부마저 거기에 뭔가 좀 동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잘못된 행동을 좀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란 특검도 반드시 지금 출범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출범을 못 하는 상황이 돼 예. 버렸고요. 근데 이제 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뭐 다행인 점은 네. 윤석열이 그 파면이 이제 돼서 대통령 네.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네, 없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란 수괴죄로 기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죄는 아직 기소가 안 된 됐습니다. 상태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도 그 수사를 해야 되지만 검찰이나 이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또 한편 진행이 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예. 특검에서도 이제 이걸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 혐의들, 예. 그러니까 뭐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공천 개입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정치자금법 예. 위반 문제, 그리고 또 이 직권남용 범죄, 그리고 또 군사반란 범죄 등등. 그리고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법 위반도 공소 시효가 중단이 되어 있어서 시효가 지금 한 3개월 이상 좀 남아 있는 남아있죠.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추가 기소, 맞습니다. 뭐 그것도 여러 해야죠. 그리고 뭐 또 뭐 디올백 수수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위반. 의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뭐 이런 이채 양명주 이런 의혹, 최혜병 사건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하면 얼마든지 구속되고 사실상 일상생활로 복귀는 쉽지 않을 않을 거다. 거다. 예, 그렇게 아무튼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기소를 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이제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직권 남용을 하고 있고 업무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지금 고소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걸 자꾸 이제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잖아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통화했던 뭐, 하면서 그런 얘기 있었죠. 그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당신 출마할 거요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럴 리가 없죠. 미리 뭔가 조율된 질문이 아닌가. 그래서 의도가 있는 그런 이제 통화가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뭐 명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본인도 출마할 의사가 내심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주말에 국민의힘 이제 뭐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맞아요. 한 5, 60명의 의원들이 연판장을 해서 한덕수 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려다가 일단 이제 원내 지도부에 제동이 걸려서 그냥 이제 성일종 의원만 이렇게 네, 맞아요. 한 그런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됐더라고요.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상당수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의원들이 네. 한덕수가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이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이완규를 지명하는 이 절차를 볼 때 한덕수와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윤석열의 뜻이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지금 현재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있고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 무책임하게 이 자리를 벗어던지고 이제 대선 출마를 하는 게 사실상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국힘에서 지금 나머지 후보들이 아직 대부분 이제 경쟁력이 없다 보니 네. 한덕수를 출마를 시켜서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네. 국민의힘에서 뽑히는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컨벤션 효과를 노려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랑 경쟁한다. 맞아요. 이런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네.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좀 꿈깨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꿈깨. 싶습니다. 지금 네. 한덕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상의 위헌 위법 행위로 사실상의 탄핵해도 뭐 충분할 정도로 그렇죠. 이미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쌓이겠죠. 사람이고 네. 또 형사적으로 오늘도 고발 조치하겠지만 이미 이런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의 내란 수계 대행이다. 사실상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한덕수가 나오겠다는 거는 그 내란 수계의 내란 범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뻔뻔스럽게 이제 난가 이러면서 난가병. 지금 국민의힘 내란 세력들에게 유행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난가병. 난가병이라고. 이게 완전 전염병이에요. 이제 난가 이러면서 지금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네. 거의 10명을 넘는 네. 그런 상황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난가병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나도 이거 한번 해봐 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후한무치하고 위험치 없는 후한무치하죠. 일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그래봤자 네. 한덕수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대행이고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절대로 받지 못할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 제가 이제 전현희 TV 전하 산삼순백 드실 시간 58명이 보고 계셔서 여기 이제 오마이 TV 4,000명 이상 보고 계시는데 같이 송출하는데 58명이 보고 계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 소개해드리면 제이유님, 캠벨님, 수연님 감사드리고요. 스티브 정님 그런 분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전현희 TV 지금 생방하고 있다, 라이브 하고 있다. 민망. 그걸 꼭 58명. 집어서 네, 꼭 말씀하시니까 집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민망합니다. 네, 많은 분들 늘었네 62명으로 여러분 많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전현희 의원 오셔서 지금 보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로 지금 전현희 TV 함께 송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오마이 TV뿐만 아니라 전현희 TV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라고 어디야? 불닭 마리오님도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이 오시고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전현희 TV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시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가상 대결을 했던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러 후보들 지금 거론되어 있는 후보들과 이재명 대표의 가상 대결을 해놨는데 그중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있어요. 네. 근데 가장 격차가 적게 나는 사람이 한덕수예요. 물론 그것도 20몇 % 차이가 나지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여러 후보 중에 그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1대1 대결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한덕수로 나왔어요. 네. 딴 사람들은 뭡니까? 홍준표, 뭐 한동훈 또 누구죠? 김문수 이런 사람들은 한덕수보다 적게 나왔어요. 이러니까 자꾸 한덕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뭐 김문수라든지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요 표거든요. 네, 지금. 네. 그 후보들이 대부분 이제 극우 진영의 지지를 받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좀 그 중도나 이 합리적인 네. 데서는 이제 상당히 외면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덕수가 뭔가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판을 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래서 이제 어제 오세훈, 유승민 이 약간은 중도층에 어필하는 후보들이 한덕수가 출마가 가셔야 되니까 사실상 출마를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 또 압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거는 한덕수가 사실은 이 정권의 윤석열 정권에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뭐 김문수나 이 기존의 극우 쪽에 좀 어필하던 후보들보다 내가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도 저는 착각으로 보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처음에 등장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좀 호기심이나 이 초기에는 반짝 이렇게 예. 인기가 있다가 금방 깔아앉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옛날에 반기문이라든지 제3의 후보들이 대부분 그런 길을 그렇죠. 걸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초기에 반짝 이렇게 지지율이 있다고 예. 오판에서 난가 이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위헌 위법 범죄 행위들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그럼요. 있고요. 당연하죠. 지금 이분이 예. 이 대선 도전한다는 건 노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이거는 후한무치를 넘어서 국민들의 예. 분노를 자아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전현희 TV로 넘어오셔가지고 97명, 곧 1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105명 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드디어 말씀 해주시니까 103명이 됐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현희 TV에 지금 103명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열심히 오셔가지고 전현희 TV 전현희 의원님 네. 응원한다고 화이팅하라고 네. 올리브님도 안드로메다님도 까치사님 민순아님 뭐 많이 줄리엣 천사님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도 하셨고요. 박용성님도 이렇게 막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100명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아까 50몇 명에서 아유, 대단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역시 교수님 파워가 대단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전현희 TV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경선 룰을 이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들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소위 비명계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경선 룰에 대해서 어떤 결과 어떤 경선 룰이 오든 자기는 다 수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규칙위원회에서 그걸 정하는 거 그대로 다 수용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방식으로 하라. 근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최고위원회까지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의 경선 룰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경선 룰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하는 부분을. 네, 좀. 이번에 이제 지난 주말 금토일 이 특별 당규 준비위원회에서 당규를 이제 당원들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 2박 3일 정도에 걸쳐서 당규를 만들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총을 열어서 의총에서 승인을 했고 또 최고위 그리고 당무위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중앙위에서 열려가지고 지금 이제 당원 투표랑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중앙위원 투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할 때 우리 당규위원회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당원 토론회를 할 때에 저도 토론회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지켜봤는데요. 당원들의 상당수가 100% 당원 투표로 경선을 해달라. 그 이유는 이번이 좀 특별한 대선이다. 그리고 극우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이 민주당의 이 경선에 참여해서 사실상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역선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게 뭐 공공연히 지금 세력화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도 마지막에 그런 움직임이 뭐 있었던 그런 걱정도 있었다. 또 그렇기 특정 때문에 종교 단체의 개입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당규 그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비토나 비난도 엄청 많았습니다. 왜 100% 하지 않냐 당원으로. 그런 취지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50대 50 이제 50, 국민 참여 경선입니다. 50%는 6개월간 당비를 낸 당원들 그리고 50%는 그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그 통신사 이런 데에서 그 이제 번호를 안심번호를 받아서 한 100만 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통신사 이제 안심번호로 구성을 해서 ARS 투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당규를 확정을 이제 했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제 당무위까지 통과가 돼서 지금 중앙위에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국민 경선단 이런 이제 선거를 치러왔고 또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거를 치러왔고 또 일부 외부 세력 외부 이제 당에서는 아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정말 비상한 상황이고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일종의 전쟁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극우 세력들이나 우리의 반대 세력들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이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장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50대 50 국민 예. 참여 경선으로 네. 결정을 한 것 한 거죠.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소위 비명계라고 불리는 후보들, 김두관 후보도 그렇고 뭐 갑자기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당이 결정한 문제니까 룰을 결정하는데 무슨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뭐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컨대 뭐 모르겠습니다. 그 김동연 후보나 김두관 후보 측에서 마치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그럼 유리하지 않는 건가?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후보를 선택하는데 민주당 당원들의 권리나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의 표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이유가 아니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역선택 이런 게 들어와서 만약에 특정 후보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개입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공정성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무슨 특정 후보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잘못된 판단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당규 그 준비위원장의 이춘석 의원이 이춘석 뭐 의원이죠. 오늘 최고위도 그렇고 네. 이제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네. 이번 그 룰 정할 때는 예. 사실상 어느 후보 측에게도 뭐 찬성이나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한 곳이 없다. 네. 다 조금씩 불만을 얘기했고 어느 한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그리고 뭐 심지어 당원들을 100% 해달랬는데 그것도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고려를 해서 네. 좀 가장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당원들이나 또 후보들 측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후보들이 뭐 본인들의 유불리를 얘기해서 뭐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내에서 여러 절차를 통해서 해온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00% 당원들이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후보 측에서는 무슨 결정이 되든 다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가 마지막 그 최고위원하고 떠날 때 옆에 계셨잖아요. 네. 네, 끝나고 나서 사진 찍으러 나가시기 전에 네. 무슨 말씀을 하시? 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말고라도 네. 혹시 뭐 최고위원회 마지막으로 인사말이나 이런 걸 얘기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이제 그날 공개 최고위 하기 전에 비공개 최고위를 있었군요. 예, 했었고요. 예. 그때 이제 뭐 각 그 분들에게 네. 이제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네. 이런 이제 덕담과 소회를 좀 나눴고 예. 또 필요한 분들 사진도 찍고. 사실 다 찍었습니다. 그걸 다 사실 최고였는데. 예, 다 당직자들 네, 또 네, 와서 네. 사진 다 찍고 예. 그리고 이제 최고위를 했고요. 또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나머지 이제 뭐 말씀 뭐 하시고. 소회 나누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책에 사인도 받아 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장도를 나가시니까 그렇죠. 또 응원의 이제 이런 말씀도 나누고 예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여러 그 인사 이런 걸 나눠서 네. 예 굉장히 분위기 좋게 예,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걱정도 또 하시더라고요. 떠나는 그래요? 상황에서 이 이제 여러 짐을 이제 지금 지도부에 그렇죠. 다 넘기고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가시니까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나라에 대한 뭐 걱정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그날 마지막 최고위원 하면 전현 의원 얘기도 잠깐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뭐 얘기한 거를 받아서 얘기를 네네 하시더라고요. 최고위 네, 할 네. 때 이제 마지막 최고위의 공개 발언에서 네, 네, 네. 아마 저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대표님과 나라가 이제 잘 살려면 그리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려면 국민들의 아픔, 민원을 잘 해결을 하셔야 된다. 대표님도 근데 그런 생각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정치라는 건 맞아요. 국민들의 그런 민원을 잘 해결해 주는 네. 그래서 국민이 힘들지 않게 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민원 주무 기관인 맞아요. 권익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나름 이제 생각하는 차기 정부에서 이 국민들의
정말 힘들지 않게 민원들을 아예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예. 국민들이 불편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디지털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셨군요. 그런 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음. 이런 이제 말씀들을 대표님하고 많이 나눴는데 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전현희 네. 의원과 뭐 얘기 많이 맞아요. 그런 했는데 얘기, 예, 뭐 그런 얘기를 이러면서 하셨어요. 뭐 앞으로 그런 것도 네, 뭐 네. 신경을 이제 써야 된다 이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음. 그런 걸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최고위에 언급을 해주셔서 예. 아 이분께서 정말 국민들을 깊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보이진 않지만 전현희 의원이 이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대표님도 그걸 듣고 이재명 전 대표님도 네.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예, 제가 놓치지 않고 네 어떻게 다 놓치지 않고 전현희 이름이 나오니까 귀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가만히 있다가 전현희 뭐 전현희 네, 제가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를 마지막에 딱 언급을 그러니까 해주셔가지고 저도 언급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네. 또 전현희 의원을 좋아하니까 전현희 의원이 하니까 이름이 얼굴 귀에 딱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즐거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윤석열을 네, 진짜 금요일날 나오는 거 보셨죠? 네. 나올 때 그 태도 아니까 저는 그 거기 앞에 젊은이들 뭐 소위 이제 대학교에서 과잠이라 그래서 과에서 만든 이제 학교 이름이 새겨진 점퍼 있고 네. 딱 도열에 있었잖아요. 네. 다 뭐 포옹하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특정 어떤 단체에 소속된 대학생들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유튜브에서 방송된 내용 보니까 젊은이들만 앞으로 나와라. 나이신 네. 분들은 뒤로 가고 뭐 나이 신분증 저 장면입니다. 신분증 가지고 보여주고 앞에 저거 도열해라. 일부러 그러니까 저거 만든 거잖아요. 저렇게 네. 젊은이들이 마치 자기를 뭐 좋아하고 지지한 것처럼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나오는 저 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획된 쇼죠. 네.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과 잠퍼를 입고 나오라고 한 거는 이제 그냥 그 평상복 입으면 표시가 안 나니까 안 나죠. 예. 대학생이다라는 그렇죠. 것을 그걸 보여주려고. 표시를 내라. 예. 그래서 이 20대 대학생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그렇죠. 이런 그런 이제 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존재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려는 건데 완벽하게 기획된 대국민 사기 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퍼를 입고 나간 그 대학생들은 사실은 그 학교를 정말 이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싫어하겠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모독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네, 네. 뭐 이기고 돌아온 그러니까. 마치 개선 장군처럼 진짜 국민들 앞에 네. 진짜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그런 자가 저런 네. 행태를 보이는 게 진짜 정말 어떻게 저런 그러니까요. 사람이 네,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나 네, 네.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사과는커녕 그리고 지금 나중에 관저 가가지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3년이든 뭐 5년이든 네. 이기고 돌아왔다. 뭘 네. 이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3년을 했던 5년을 5년을 했던 했던, 이제 뭐 네. 대통령을 그거나 뭐 마찬가지다 나라를 이런 개판을 얘기하는데 만들어 놓고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 모자도 트럼프 흉내낸 거 흉내내가지고 아닙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줬다는데 네. 근데 그런 말이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뭘 이기고 돌아왔다는지도 모르겠고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뭐 대통령직을 하고 왔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발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심각한 네. 병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주제를 네. 파악하지도 못하고 네. 아직도 자기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다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네.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차기에 이제 대선에 뭐 그런 도전을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고 5년 정말 단임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주제 파악을 정말 못하고 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우두머리 피의자 아닙니까? 네. 재판 받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거기 와서 뭐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대통령 했다. 뭐 그리고 뭐 이기고 돌아왔다. 네, 진짜 막 화가 머리카락에 침을 오르더라고요. 예. 이삿짐 보셨죠? 그 고양이들이 노는 뭐 캣 뭐라 그러던데? 캣 무슨 캣타워. 캣타워. 네. 500만 원 들었다냐는 사는데. 오늘 기사에 네. 보니까요. 언론 네. 기사에 따르면 예. 이 그 관저에 예.
그 편백나무 예. 욕조 숫자만 원짜리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캣타워 고양이 이제 예, 그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네, 겁니다. 뭐 예. 500만 원짜리인가 예, 뭐 그렇게 이런데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관저에 그 예. 국고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걸 이제 떼가지고 지금 이제 가지고 사저로 가는 지금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옮기겠다는 거 거잖아요. 아닙니까? 저 횡령이죠. 네. 국고 횡령입니다. 국고횡령. 우리 교수님께서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예. 관저에서 예, 수돗물 네, 쓴 거. 요금 예, 그거 동파된 요금 예, 예. 그거를 저한테 국고 횡령으로 몰려고 감사원이 그렇게 집요하게 예.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을 괴롭혔거든요. 집에서 쓴 거, 관제에서 수돗물 쓴 것까지도. 네네. 그거 하는 감사원이 네. 저 지금 관제 감사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런 걸 다 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거를 사실상 그 전직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개인에 해당되는 거는 다 본인이 몽땅 썼어요. 사비로 네, 했다고 사비로 썼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저런 캣타워는 사비로 사야 되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근데 저거는 그러면 500만 원이면 저거는 감사원의 저에 대한 그 잣대에 따르면 네. 저는 완전히 횡령이거든요. 횡령이죠. 국고 그리고 횡령. 지금 이제 국고를 쓴 이제 공용물을 지금 사저로 바깥에 가져가는 사저로 이제 뜯어간 이거는 뭐 명백한 예, 예.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다시 관저 감사를 재개를 예. 한다고 하니까 예. 이거 철저히 수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대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라고는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행동을 막 그냥 막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할 때 얼마나 그러면 이 그냥 국가 돈을 마음대로 썼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저는 한 장면을 보면 그리고 네. 편백나무로 그 욕조인가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천만 원 들어가지고. 네. 그게 다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처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됐었는데 왕자 새기면서 등장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이제 파면돼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트럼프 모자 쓰고 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황당합니다. 황당해.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풍산개 사건도 기억나시죠? 네. 풍산개 2마리 원래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선물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인 네, 거잖아요. 네, 뭐 네. 동물이긴 하지만 생명체에도 그거는 법적으로는 물건처럼 취급이 돼가지고 기록물이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사저로 갈 때 개인적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국고에 그걸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뭐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을 뭐 버린다는 등 그러면서 사료값이 아까워서 그러냐는 등 그렇게 공격을 해댔잖아요. 국민의힘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자기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게? 아니, 너무 진짜 어이가 네. 없고 내로남불이 네. 뭐 그냥 거의 일상화된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하면 무조건 다 좋은 거고 네. 무조건 남에 대해서는 자기들 잣대와 정반대로 비난하고 뭐 사실상 지금 캣타워 저거 국고로 만약에 저걸 진짜 샀다면, 구입을 했다면 네, 그건 국고 저거는 완벽한 범죄 범죄죠. 행위거든요. 그것도 가져간 건 더더욱 네, 그렇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거를 사저로 반출했다. 저거는 뭐 방금 사진도 있던데 저거는 뭐 완전 현행범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파면되고 일주일 동안 관제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불법적으로 점거한 거 아닙니까? 네. 따지면 그리고 그 사이에 전한길 뭐 윤상현 나경원 불러가지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랬어요. 네. 그건 이제 무슨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뭐 증언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저에서 식사하고 이럴 때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들 이런 분들 근무하던 분들이 가서 조리도 하고 요리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국고행령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 사실상 그 파면된 대통령은 예. 이미 이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관저에 파면된 예. 직후에는 그게 있을 이제 권리가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예. 당연히 이제 퇴거를 해야 되는데 예, 예. 퇴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관저에 머무른 이것도 불법 증거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 권한도 없는 자가 대통령실에 뭐 직원을 쓰고 예. 조리사를 부르고 그리고 또 뭐 계속 뭐 만찬을 했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럼 언론에 비용이 보도했죠. 들었을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비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돈으로 근데 하면 안 되죠. 사비를 들이지 않고 만약에 국고를 사용했다면 이것도 명백한 국고 횡령이 그러니까요. 될 수 있죠.
아니 심지어 지금 전현 의원은 관사잖아요. 네. 위원장의 관사에서 쓰는 물 가지고도 문제를 시비를 걸었으면서 근데 위원장 자리에 있었고 그때는 네, 네. 지금은 파면돼서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네. 관저에서 불법적으로 나무 집에서 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무 그거. 집에서 전기 쓴 쓰면 안 되고. 수돗물 감사원 그 국고행령으로 도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도적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감사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네. 현직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걸 개인이 썼다고 문제를 삼더니 파면돼 가지고 대통령도 아니고 사적 인간이 일반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게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그 제대로 똑같은 잣대를 대고 하는지 그러면 지금 뭐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 기준에 되면 그러니까요. 네. 만약 그 기준에 맞다고 하면 네. 엄청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제가 볼 땐 경선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고 막판에 가서 이제 원샷으로 아마 네. 최종 후보가 선택되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논란이 이제 되거나? 그 후보들 뭐 네, 측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황당한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 어렵게 이제 경선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됐는데 예. 바깥에 있는 후보가 또 단일화를 한다. 그러니까요. 그는 뭐 사실상 이 그동안에 해왔던 자기들의 노력, 홍준표는 지금 시장까지 벗어던지고 맞아요. 그러고 지금 이제 왔죠.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상의 이제 그런 갈등이나 비난 뭐 이런 견제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그렇다 한들 이제 예. 저게 아마 컨벤션 효과 예. 이런 걸 노려가지고 국힘에서 일종의 이것도 이제 전략이고 꼼수 기획인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 후보만으로는 이번에 이제 사실상 당선이 어렵다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판단이 된다. 하고 지금 이제 국민 후보라는 이름으로 단일화하는 이런 컨벤션 효과를 노리겠다는 이런 꼼수 같은데요. 사실상 뭐 착각입니다. 착각이다. 아무리 그랬더라도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더구나 후보가 한덕수다. 네. 이 만약에 이제 국민 쪽에 제3의 후보가 한덕수라면 여기는 이미 윤석열의 아바타고 네.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그대로 져야 되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런 후보가 또 그 내란 수계에 동조했던 내란 정당의 후보랑 예. 내란 수계의 아바타랑 둘이서 경선한다고 한들 예. 이게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며 오히려 더 예. 폭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이제 예상컨대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월쯤에 청문회 요청,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안 보낸 거잖아요. 국회. 네, 네. 숨고르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헌재에서 마흔여 재판관이 주심으로 돼서 헌법소원에 대한 이제 평의를 열었다고 하니까 네. 그걸 기다리는 건지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한 건 명백한 지명한 위헌입니다. 거, 예. 이거는 대통령 몫이고요. 그렇죠.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실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국회가 이제 추천하는 몫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이건 형식적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안 되는 하고, 거는 안 하고. 그동안 계속 안 네, 하다가 네. 이제 뒤늦게 지금 임명을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면서 예. 손대지 말아야 할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은 예. 덜컥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사실상 월권행위고 직권남용행위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권한 없는 자의 그런 임명입니다. 거기 더구나 임명한 자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이완규, 이완규. 예, 이 맞아요. 사실상의 그 윤석열의 네. 절친 또 하나의 윤석열의 아바타를 임명한 건 헌재를 장악하려는 헌법 쿠데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이제 위헌 위법이라는 거를 그 국회 도서관에 이제 헌법 교과서를 예. 다 찾아가지고 예. 정리를 예. 했습니다. 예. 사실 오늘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료를 깜빡했는데요. 깜빡하셨군요. 바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찾은 헌법 교과서에 예.
10건의 헌법 교과서가 이거는 권한 대행은 이 대통령과의 권한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고 한정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임기가 정해진 헌법기관 같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네. 이게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논문도 예. 그런 논문들이 많이 많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심지어 이양규가 수장으로 있는 맞아요. 법제처에서도 헌법 주석서 똑같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다는 취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헌법학자들의 예. 이건 다수설이고 예.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되면 맞아요. 형사재판은 예, 중단된다. 그거 설명해 이것도 주셨죠.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제가 헌법학 맞아요. 책 이렇게 찾아서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의 버금가는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이건 사실 뒤집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예. 마흔역 재판관이 또 이거 주심을 맡은 거는 이 전자 배당을 했는데 주심을 딱 맞아요. 맡았더라고요. 딱 맡게 됐죠.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한덕수의 이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철퇴를 내릴 거다 생각하고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례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고 있다고 있죠. 합니다. 그래서 18일 전에 예. 지금 현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 전에 위헌이라는 결론을 결론이 나올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전 대표가 오늘 아침 이제 AI 관련된 것도 방문했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홍보 대선 행보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옆에 계실 때 느낌이 AI나 아니면 이런 그 첨단 기술 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전 대표가 네. 대표를 하면서도 늘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거는 예, 경제, 경제. 그러니까 회복과 성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상황에서 예.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예. 그런 나라를 이제 물려받아서 그 나라를 다시 선진국으로 만들고 회복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고위 할 때도 뒤에 백드롭을 회복과 성장, 회복과 윤석열의 성장. 이제 탄핵 소추 이후에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할 위대한 때 대한민국. 해서 네. 대자를 크게 해가지고 위대한 대한민국 예. 그런 이제 느낌으로 그래서 이재명 예. 전 대표가 거의 밤낮 없이 예.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이 망가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어떻게 다시 정상화하고 정상화할 거냐. 국민들을 어떻게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가 늘 이 고민을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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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를 예. 늘 찾았고 그의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예. 이 새로운 신기술 AI 산업 여기가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고 사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예. 판단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엔비디아 뭐 예. 이런 형태의 예. 뭐 GPU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AI 예. 이런 산업을 예. 성장시켜야 되고 거기에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국가가 투자하는 일종의 국부 펀드 그런 아이디어도 이제 내셨고 맞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초기에 그 지원을 하면서 예. 그 혜택을 국민들이 좀 다 누리게 하는 이런 방법도 많은 연구나 고민을 하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행보도 예. 그런 AI 관련된 관련된, 그런 행보를 예, 하신 것 하신 같습니다. 거죠. 예. AI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예. 네. 어쨌든 AI 진심인데 강유정 의원보다는 제가 사이를 잘 보는데 저를 안 부르시고 강유정 의원이 지금 캠프 대변인으로 했었어요. 저는 대변인이 아닙니다. 네, 더 훌륭한 분이시니까요. 감사합니다. 훨씬 더 좋은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갑자기 뉴스가 예. 이게 나와서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국민의힘에서요. 네,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 네. 그리고 주 52시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4.5일제 얘기하고 4일제 얘기할 때 막 반대 엄청 했었잖아요. 그때. 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이가 없습니다. 예. 69일째 뭐 예, 예. 이러면서 대통령 예. 거의 뭐 이 윤석열이 그 예. 핵심 아젠다로 그랬었죠. 그때 해가지고 예, 온 예. 국민의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비난을 못하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엄청- 느닷없이 예, 예.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예, 예. 주장을 하는 게 진정성이 없다 전혀 한마디로 없어요. 그렇게 예,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4.5일제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논의도 했었고 추진하려고 이재명 전 대표도
아마 예전에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뭐 경제가 어렵니 이러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했었고 이거 뭐 52시간제도 다 없애자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지난번 반도체 특별법도 사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중요한 게 반도체 산업 어떻게 지원할까 이걸 목표로 하는데 52시간 가지고 발목을 잡고 그걸 반대하고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사실 이 근로 시간을 네, 계속적으로 뭔가 연장하려는 이런 행보를 그동안 보여왔던 게 예. 국민의 힘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느닷없이 뭐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런 공약을 그러는 게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민주당은 제가 지금 민주당 노동존중 실전 단장을 그러시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노동 공약을 계속적으로 그동안 쭉 준비를 해왔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예. 이 노동 시간의 단축. 그래서 주 4.5일제 더 나아가서 4일제도 검토하는데 아직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아니고. 네. 어쨌든 그런 주 4.5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게 이제 공약으로 아마 추진이 될 거다. 그래서 준비를 학자들이랑 뭐 예. 노동계나 또 같이, 산업계와 예. 같이 계속 토론회를 하면서 예. 저희들은 충실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 이 근데 말씀드립니다. 저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또 반대하겠죠. 하자 그러면 좋다. 네. 우리 합시다. 이러면 또 반대할 네.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럴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 느닷없이 한 게 아니고 믿을 수 오랜 없습니다. 시간 지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왔고 또 논의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천으로 지금 계속 네, 뒷받침하고 있고요. 근데 네. 그때마다 딴지를 걸다가 갑자기 4.5일제를 또 끄집어대요. 그러면 52시간제는 또 폐지하재요. 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52시간제 폐지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네. 그건 폐지해 버리죠. 그러면 4.5일제를 하죠. 안 맞아요. 이 두 개의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그냥 막 저렇게 내고 이러니까 공약을 집권 여당이었던 지금 여당도 아니죠, 당이라고 지금. 예, 예. 보기는 예. 좀 너무 무책임하다.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대선 이제 경선도 해야 되고 대선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의원님 어떤 각오로 이번 대선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원이고 최고위원이신데 뭐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반드시 이번엔 승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 내란 정당이라고 분류될 만큼 국민의힘은 윤석열과의 결별을 하지 않고 계속 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민주당의 일원이고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십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뭐 꽃단장을 하고 그 새롭게 이제 뭐 가면을 쓰고 이런 이제 정체를 예. 숨기려는 이런 노력을 변장을 하더라도 하겠죠, 변장을. 소용없다. 예, 국민들 예,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현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민주당이 대선 승리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건 아니다 전혀 아니죠. 생각하고요. 지난 박근혜 이제 대통령 탄핵 때도 예. 사실상 우리가 쉽게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때도 아슬아슬하게 네, 맞습니다. 됐고 뭐 오늘 또 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네. 어쨌든 경각심을 저희들에게 그렇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로서 이번 대선을 맞는 각오는 정말 남다르고 이 사실상 뭐 이런 말까지 하면 그렇지만 네. 진짜 목숨 바칠 각오로 그렇게 하죠.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다시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정말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선거 기간 열심히 할 걸로 보여지고 성동구에 정말 의미 있는 결과 꼭 나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도 이제 또 본회의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가서 준비하시고 또 들어가셔야 되니까 회의 잘 하시기만. 현안 질의에서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따끔하게 현 정권도 아니지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국민의힘의 잘못된 행동들을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선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 더 하실 말씀 있어요 혹시? 지금 예. 이제 예. 전현희 TV 예, 전현희 TV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100명 왔다가 지금 90명, 110 최고로 올릴 때가 115명 정도, 네. 90명 정도. 그 네. 지금도 90명 보고 계세요. 네, 전현희 TV. 네, 전현 TV, 네, 최보라 TV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구독과 이 좋아요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은 분들 네. 또 참여해서 네. 전현희 TV 꼭 좀 10만 만들어 주시면 예. 예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김수경님, 똑순이 전현현님 화이팅, 줄리엣 천사님도 열심히 시청 중입니다.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 수그레 TV, 뭐 줄령 TV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김영진님도 웃는 고래님, 저는 이제 전현희 TV에 오셔서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몇 명? 73,600명. 네. 아직 10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전현님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당의 정말 대표 주자로서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본회의에서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예.